이 보고서는 조작됐습니다. 지워진 흔적과 바뀐 숫자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변명을 합니까? 모두가 이미 이 자료를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을 뿐입니다. 원본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본이라니. 그게 어떻게 여기 있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추려 했던 진짜 보고서. 이제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완벽히 처리했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은 거지? 저는 이 병원의 이사장입니다. 더 이상 이 병원은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평범해야 할 하루가 단 한 장의 봉투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계약 종료라는 차가운 문장 앞에서 한 사람의 삶이 무너졌고 그 순간부터 회의실 한가운데로 불길 같은 갈등이 번져갔습니다. 차가운 시선,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끝내 드러난 충격적인 정체, 계약직 사원에게 내려진 해고, 통보, 그리고 그 순간 드러난 이사장의 정체, 친절히 만들어낸 작은 인연이 결국 병원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고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김은희 씨는 35살,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늘 같은 출근길을 걸었고 병원 앞에 서면 늘 거대한 유리벽에 가로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환자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성실함을 증명하는 기록이자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무기였습니다. 병원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외벽과 최신식 장비가 빛을 발했지만 내부 복도에는 늘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문서의 눅눅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삐걱거리는 문틈은 이 공간이 단순한 치료의 장이 아니라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힌 무대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과장되어 퍼지고 침묵이 때로는 동조로 여겨지는 곳. 은희 씨는 언제나 그 경계 위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성민 씨는 39의 나이에 이미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서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병원의 공기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지 직접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신입 직원으로 위장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입으로 지내는 동안 성민 씨는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복사기를 잘못 다뤘을 때 돌아온 비웃음, 작은 실수에도 쏟아지는 날선 말들. 이사장의 자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냉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병원의 진짜 문제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40을 넘긴 과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에서 버텨온 그는 조직의 규칙과 권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늘 누군가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환자와 동료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은희 씨의 모습은 그에게 불편한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질투는 조용히 자라났고 결국 독이 되어 은희 씨를 향했습니다. 은희 씨와 성민 씨의 인연은 작은 친절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던 신입에게 은희 씨는 서류를 정리해주고 업무의 기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짧은 배려였지만 성민 씨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자리에선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적인 온기. 그 따뜻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서 늘 불안정한 자리에 있던 은희 씨는 신입에게 건넨 작은 친절 하나로 뜻밖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도는 늘 긴장된 발걸음과 목소리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이 마주할 때면 잠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그것은 폭풍으로 변할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성실함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병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늘 다니던 출근길이었지만 병원 앞에 서는 순간 김은희 씨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뒤틀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그 불안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단 두 단어가 눈앞에 꽂혔습니다. 계약 종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고 눈앞은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수년간 환자 곁을 지키며 성실히 기록해온 시간들은 종이 조각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억눌린 한숨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목구멍은 끝내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목소리, 간호사의 메모 소리, 의사의 발걸음.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은희 씨 귀에선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애써 외면했고 은밀한 속삭임은 차갑게 등을 밀었습니다. 고립된 감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보고서가 떠 있었고 거기엔 은희 씨가 작성하지 않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록은 사라지고 과장된 수치가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조작의 그림자가 분명했지만 아무도 그 불합리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복된다면 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차분한 말투 속에 깔린 가시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오갔지만 누구도 나서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의 손끝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은 끝내 목소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굴레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멀찍이 앉아있던 이성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입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사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보고서 하나에 한 직원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감하려고 선택한 위장이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이미 커다란 금으로 번지고 있었고 갈등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스크린에 비춰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은희 씨가 작성하지 않은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록은 지워졌고 숫자는 교묘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함정을 짜놓은 듯 모든 흐름은 한 사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런 부주의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끝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은희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은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눈길의 교차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조용한 합의였습니다. 은희 씨의 손끝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이 불덩이처럼 치밀었지만 그 불을 꺼내는 순간 변명으로만 들릴 게 분명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흔들렸지만 끝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이성민 씨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신입에 가면 뒤에서 그는 이미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보고서와 보고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던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무시되고 성실이 질투로 짓밟히는 풍경.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경험으로 넘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질문을 이어가며 은희 씨를 더 몰아세웠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능력 부족이 드러난 겁니다. 그 말은 회의실 공기를 더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은희 씨는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뺨 위를 타고 흐른 눈물은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흘러넘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지막 의지가 그 눈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성민 씨의 가슴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불길이 가면 뒤에서 점점 치솟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숨 막히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작된 보고서는 여전히 진실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김은희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작은 한마디조차 꺼낼 수 없는 침묵은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듯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태연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단순 실수를 넘어섰습니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말은 회의실을 날카롭게 가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깨고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은희 씨가 이런 실수를 반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목소리는 곧장 박진수 씨의 차가운 말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동정으로는 환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간호사의 어깨를 단숨에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피어난 작은 용기는 그렇게 무참히 꺼졌습니다. 은희 씨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하며 가슴속을 뒤흔들었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막혔고 손끝은 하얗게 굳어져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떨릴 뿐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끝내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이성민 씨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신입이라는 가면 뒤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의 이름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병원의 민낯이 지금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질투로 짓밟고 성실을 거짓으로 뒤바꾸는 구조. 그는 더 이상 이를 단순히 경험으로 남길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은희 씨를 고립시키는 압박이자 동시에 무언가 폭발 직전의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억울함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힘이 작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보호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지금 이 회의실은 권력 다툼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대비가 은희 씨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 전체의 양심과 환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신입으로 위장한 이사장의 가슴 속에서도 행동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긴장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숨결이 눌려버린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보고서는 여전히 은희 씨의 책임을 묻는 증거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마치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병원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의 말은 객관적 사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고의적인 배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곧 동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희 씨는 억눌린 숨을 토해내려 했지만 목구멍은 끝내 굳어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불덩이처럼 가슴을 태웠고 눈물은 고여있다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은 의자 팔걸이를 부러질 듯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력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만이 그녀의 눈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민 씨의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신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장면은 더 이상 관찰자가 머물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으로서 겪어온 멸시와 차별이 은희 씨의 억울함과 겹쳐지며 병원의 본질적인 문제를 환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진수 씨는 의도적으로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마땅합니다.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은희 씨에게 꽂혔고 어떤 이는 눈을 피했으며 또 어떤 이는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꺼지지 않는 의지가 눈빛에서 번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면서도 끝까지 버티려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게 얼어붙은 재판정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이 거짓과 질투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고 모두는 방청객처럼 침묵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민 씨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불가능했습니다. 신입의 가면을 벗고 진실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갈등은 절정 직전의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단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돌이킬 수 없는 폭발로 이어질 듯했습니다. 김은희 씨의 호흡은 가슴에서 막혀 더 이상 깊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이 꺼져 내리는 구덩이에 홀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더는 막을 수 없었고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까? 마음속 질문은 끝없이 되뇌어졌습니다. 환자 곁에서 묵묵히 적어 내려간 기록, 밤늦게까지 남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작은 디테일들.
그 모든 시간이 단 몇 장의 조작된 보고서로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은 점점 낮아지는 듯했고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수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서류를 흔들며 은희 씨의 무능을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은희 씨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댔습니다. 눈물은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얼룩으로 번져가며 그녀가 끝내 억누르지 못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모습조차 굴욕처럼 느껴져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눈동자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 씨의 시선이 옆을 향했습니다. 이성민 씨의 눈빛이 또렷하게 마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수룩한 신입으로만 알았던 그 눈빛은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무너져가는 자신 안에서 작은 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음속 다짐이 속삭이듯 울렸습니다. 두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성민 씨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모멸과 무시를 견디며 병원의 민낯을 체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은희 씨의 무너짐과 겹쳐지며 이 병원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정적에 잠겼습니다.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뒤집힐 듯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은희 씨의 눈물과 성민 씨의 결심이 교차하는 순간 갈등은 마침내 절정으로 치솟았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이어지던 순간 이성민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에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늘 어수룩한 신입으로만 보이던 사람이 단단히 선 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짧고 굵은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일순간 흔들렸고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은희 씨 역시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숫자가 조작됐고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지워지고 덧씌워진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지우개의 자국과 어색하게 겹쳐진 글씨들이 거짓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가 애써 유지하던 평정은 무너지고 입술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방금 전까지 힘있던 말투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당하던 신입, 사실 저는 이 병원의 이사장입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조차 잊은 듯 굳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무능하다며 비웃던 사람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이, 당혹의 얼굴이 굳는 이, 숨을 고르는 이, 누구도 그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신입으로 지내며 이 병원의 민낯을 직접 보았습니다. 환자가 아닌 보고서와 권력만을 바라보는 시선, 작은 친절조차 짓밟히는 현실. 이 병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은희 씨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마음속에 서서히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눈빛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결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눈가가 다시 뜨겁게 젖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 병원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환자와 직원입니다. 그 목소리는 선언이자 결단이었고 동시에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고였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은 회의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성민 이사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원본 서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지워진 흔적과 덧씌워진 숫자는 조작의 전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박진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그는 얼굴이 창백하게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애써 내뱉은 말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 의도는 그러나 이미 모든 시선은 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억눌려 있던 공기가 천천히 흔들렸고 박진수 씨의 권위는 눈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은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이사장입니다. 계약직 사원을 해고해 권력을 지키려 한 거짓은 오늘로 끝입니다. 허위 보고서에 관여한 모든 사실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사장의 권위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입으로 위장하며 겪은 차별과 냉대를 직접 체험한 그의 목소리였기에 그 울림은 회의실을 넘어 직원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그림자로 가득했던 병원 내부의 따뜻한 빗줄기가 스며들듯 은희 씨의 마음에도 새로운 힘이 차올랐습니다. 무너져 내린 순간조차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부신 위안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병원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보호자의 손을 붙잡아 주는 사소한 친절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대신 눈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 담당자로 임명된 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해고, 통보와 조작된 보고서의 고통은 이제 후배들에게 가르침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이성민 씨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사장의 자리에서만 병원을 바라보던 과거와 달리 신입으로 지내며 체험한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공감하는 리더로 서 있었습니다. 조작과 거짓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단순한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병원 전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성실함은 증명됐습니다. 그 여파는 조직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어 병원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예전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마다 퍼지던 차가운 형광등,
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를 채우는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기억해 불러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불안한 보호자의 손을 잡아 주는 작은 배려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무심히 오가던 발걸음에도 온기가 깃들었고 차갑던 공기 속에는 잔잔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김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은희 씨는 단순히 명예만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그녀의 성실을 인정했고 계약직 신분을 벗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로 임명된 그녀는 후배들에게 환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와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시간을 경험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고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병원을 바꿀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시작해 부당한 해고를 겪었던 은희 씨는 결국 정규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작은 친절과 꾸준한 성실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의 축에는 이성민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시만 하던 과거의 리더십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신입이라는 가면을 쓰고 몸으로 겪었던 시간은 그에게 환자와 직원의 눈높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만 병원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실을 신입으로 내려와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와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은 선언이자 다짐이었고 동시에 교훈이었습니다. 권력과 보고서가 아니라 환자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병원이야말로 진짜 병원이라는 사실. 그 깨달음은 조직을 바꿨고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박진수 씨의 몰락은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거짓과 조작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진리.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직원들은 작은 친절과 성실이 결국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고와 복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붙잡은 용기가 어떻게 한 사람을 지켜내고 또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눈물이 있었기에 희망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기에 성장도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억울한 순간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숲길이었습니다.